한국의 인천국제공항.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프랑스 여성이 있는데요. 그녀는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맙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시앙스포 대학에서 도시학을 전공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어린 시절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부모님이 사준 책을 통하여 파리에서의 아름다운 생활을 꿈꾸곤 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평범한 농부이셨는데요. 어린 시절에 저는 매일매일 비슷하고 무료한 시골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배우며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의 구조와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도시계획과 개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까지 가지게 되었답니다. 특히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공부하면서 세계 각국의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자 도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독서량 때문이었는지 저는 파리의 시앙스포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앙스포의 공식 명칭은 파리 정치대학으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명문사회 과학대학 중의 하나랍니다. 파리 본교 외에도 프랑스 보르도와 릴, 리옹 등 프랑스 전역에 10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랑스어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에 매료되어 이곳으로 오기는 하였지만 현실은 저의 기대와 많이 달랐었는데요. 파리에서의 높은 생활비는 매일 저를 압박했고 저는 학교 생활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요. 카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돌아갔고 저는 끊임없이 커피를 만들고 또 서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많았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가며 적응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친구 메이린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시앙스포 대학을 다니며 저보다 먼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메이린은 저에게 친절하게 카페 일을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비슷한 또래였던 저희는 일하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함께 파리의 곳곳을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메이리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의 예속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퍼진 반한 감정에 대해 설명을 하곤 하였는데요. 한국의 전통 의복으로 알려진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류 중 하나인 한푸에서 기원한 것이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되었다며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중국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라 메이린의 말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 후 인터넷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글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내용은 메이린의 말과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메이린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서빙을 하던 저는 중년의 한 손님에게 커피를 쏟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놀란 저는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본인은 괜찮다며 저는 괜찮냐고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학생이 다칠 뻔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실수예요. 옷이 더러워지셨는데 어떻게 하죠? 혹시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오히려 학생이 더 놀랐겠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바로 다른 커피로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번에 처음 프랑스에 왔는데 이런 작은 실수는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겼네요. 감사해요.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솔직히 그 일이 있기 몇 주 전에도 제가 실수로 커피를 쏟은 일이 있었는데요. 까탈스러운 유럽 여성분이셔서 제가 세탁비와 병원비까지 물어주는 바람에 알바비가 엄청 깎였었거든요. 저는 너무 죄송하여 새로운 커피는 제가 무료로 드리겠다고 하였더니 학생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버냐며 그마저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온화하시면서도 젠틀하신 태도에 저도 모르게 그만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여쭈어 보았는데요. 그분께서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오셨다고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저는 친구 메일인 때문인지 내심 중국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었거든요. 그 사건은 제가 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의 행동과 말투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K-팝과 드라마 같은 현대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음식과 언어 등 삶의 방식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개인적인 열정으로 발전하게 되며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학교와 한국연세대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에 대해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는데요. 연세대학교는 한국의 명문 대학교 중 하나로 국제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높은 경쟁률과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제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냥 포기를 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국 교환학생에 대한 생각이 매일 같이 떠올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후회를 남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다행히 한국 교환학생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서류 점수에서는 많이 부족하였었지만 면접 시 제가 도시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한국의 도시 계획과 개발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며 교환 학생을 통하여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고 밝힌 저의 포부가 큰 점수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점점 한국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비행기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긴장과 기대감이 섞인 마음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짐을 점검하며 출국 준비를 철저히 하였는데요. 갑자기 중국인 친구 메일인이 일전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메일인은 한국 음식들이 너무 매워서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였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면 무시받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었는데요. 이러한 걱정들이 약간의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저에게 친절을 베푸셨던 중년의 한국분과 제가 조사하였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젠틀하고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되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을 하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먼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품질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데 적극적이었으며, 공항의 시설은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스마트 체크인 기기들은 매우 유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한국이 IT 강국인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솔직히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은 이용객들에 대한 안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시설들이 노후되어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그에 반해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이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돋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도 잠시, 갑자기 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연세대학교로 가는 방법을 메모해 놓은 수첩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명 가방에 잘 넣었다고 생각했었는데 프랑스에 그냥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공항 직원분이 먼저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연세대학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원분께서는 괜찮다며 저를 다독이시고는 이내 메모지와 펜으로 연세대학교에 가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하였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알려주셨답니다.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 불친절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오해가 너무 죄송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세대학교까지 이동하기 위해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였는데요. 모든 교통수단이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고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 아주 수월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솔직히 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혼잡하기도 하고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라 짜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된 안내가 많지 않아 외국인들이 방문 시 길을 물어보는 일이 아주 다반사랍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였고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요.
지하철에서 길을 조금 헤매자 기꺼이 제가 가야 할 곳까지 함께 동행해주며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답니다. 정말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저희도 관광객들이나 타지인들이 길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았을 때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것에 굳이 나의 에너지를 많이 투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나눠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였고 정말 저희 프랑스 사람들도 꼭 배워야 할 미덕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친절한 한국 분들과 한국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아주 무사히 연세대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캠퍼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역사적인 건축물과 더불어 현대적인 시설들의 조화를 이루는 캠퍼스가 너무 멋있었답니다. 넓은 캠퍼스 내에는 푸른 녹지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어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처음 보는 저에게도 밝게 웃으며 인사해주는 학생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너무 놀랐는데요. 어디에서 어떤 학생에게 말을 걸어도 유창하게 나오는 영어가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저희 시앙스포 대학도 영어와 불어가 같이 사용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기는 하는데요. 이곳의 학생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나 그 이전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중요한 교과목으로 인식되어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과 한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룸메이트인 지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뽀얗고 하얀 피부를 가진 환한 웃음이 너무도 아름다운 친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 만난 여성들의 피부가 정말 매끄럽고 건강해 보였었는데요. 저는 지혜에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지혜는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는데요. 저 말고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한국 여성들은 보통 클렌징부터 토너, 에센스, 세럼, 마스크팩, 그리고 보습제까지 일반적으로 5단계 이상의 스킨케어를 매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의 프랑스 여성들은 간단한 클렌징과 보습 정도만을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5단계 이상의 케어를 매일매일 한다니 그 열정과 부지런함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화장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였는데요. 솔직히 제가 한국에 교환 학생을 간다고 하였을 때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꼭 돌아올 때 한국 화장품을 사오라고 하였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한국 화장품을 좋아할까 하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한국에서 한국 여성들의 피부를 보니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외선 차단제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일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피부의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피부암이나 기타 피부 질환 등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피부암의 발병률이 매우 낮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부가 더 매끄럽고 건강해 보이는 동시에 기미나 주근깨 등도 예방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프랑스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크게 중요하게 인식되지는 않거든요. 저도 지혜와 함께 지내며 한국인들의 스킨케어 비법을 꼭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담소를 나누며 저희는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으로 향하였는데요. 서울의 번화가와 골목길을 걸으며 프랑스와는 사뭇 다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청결한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에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에 반해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문화는 한국의 도시가 청결하게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랑스도 많은 부분들에서 환경에 대하여 걱정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이러한 분리수거 정책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나라 전체가 하루빨리 도입하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저희는 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바로 한국식 바베큐인 삼겹살 가게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며 저의 기대감을 높여주었었는데요. 식당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정돈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답니다. 식탁 위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식기와 수저들이 놓여 있었고 식당의 직원들은 저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은 바로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밑반찬들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작은 그릇에 담긴 김치와 콩나물 무침, 깍두기 등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내 그 맛에 매료되었답니다. 특히 김치는 그 특유의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인상적이었고 콩나물 무침의 상큼함과 깍두기의 매콤함이 조화를 이루며 저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거기에 삼겹살이 불판 위에 놓여 구워지면서 나오는 맛있는 향에 자연스럽게 침이 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겹살은 두툼하고 기름기가 적당히 있어 숯불 위에서 구워지며 고소한 냄새가 더 많이 퍼졌는데요. 지혜는 삼겹살을 골고루 구우면서 고기를 잘 익히는 방법과 함께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싸서 먹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으면서 신기하게 느껴졌고 또한 직접 고기를 구워서 먹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보통 프랑스에서는 삼겹살의 비계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삼겹살보다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직접 불에 구워서 먹는 일은 거의 없어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쌈장과 마늘을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매우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러한 맛의 조화는 저에게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프랑스에서는 접하지 못하였었던 맛있으면서도 독특한 맛이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지혜가 갑자기 소주를 한 병 주문하였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소주는 꼭 한번 마셔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주는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술로 특히 삼겹살과의 조합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작은 초록색 병에 담긴 소주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와인이나 칵테일을 즐겨 마시지만 소주는 그런 프랑스 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약 16%에서 20% 사이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도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주로 와인처럼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는 술이 많은데 소주는 음식과 곁들여서 조금씩 여러 잔을 나누어 마시는 문화 같았습니다. 특히 소주는 향이 강하지 않아 다양한 음식들과 잘 어울렸었는데요. 삼겹살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 주면서도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혜는 소주를 마실 때 흔히 하는 짠을 외치며 잔을 맞대는 방법도 알려주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건배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잔을 함께 비우며 친밀감을 쌓는 경험은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한 잔을 비운 뒤 금방 또 따라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넘어갔는데요. 프랑스에서 자주 마시는 와인은 한 잔씩 천천히 마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소주는 비교적 빠른 템포로 연달아 마시게 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대화가 활발해지고 분위기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주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참 좋은 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맛의 소주들이 있어서 처음 마시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저에게 과일 소주도 같이 소개해 주었는데요. 딸기나 자몽 같은 과일의 향이 첨가된 소주는 좀 더 달콤하고 부드러워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가 담긴 상징적인 음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술과는 다르게 특별히 소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지혜와 저의 관계도 소주를 함께 나눠 마시며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지만 그날의 삼겹살과 소주의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깔끔한 소주의 맛, 삼겹살과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소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며 친구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은 프랑스와는 다른 한국의 매력이었는데요. 정말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배부르고 기분 좋게 식당을 나와 신촌의 밤거리를 걸었는데요. 신촌은 서울에서도 젊음과 활기가 가득한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밤 공기는 상쾌하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었으며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신촌의 밤거리는 안전하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낮에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한국의 도시들은 밤에도 비교적 안전한 곳들이 많아
신촌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밤 늦게까지도 활발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밤거리가 이렇게 안전하면서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갑자기 한국으로 오기 며칠 전 저녁에 친구와 함께 파리 도심에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하였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나네요. 아무튼 신촌의 밤거리는 매우 자유롭고도 안전하게 느껴졌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과는 또 다른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너무 기대가 되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한국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대학교에서 한국의 연세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마리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에서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 하시고 좋은 추억들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삼겹살에 소주가 생각나는 날이네요. 다음에도 또 다른 경험들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